자, 이제 사과 공부합니다. 웃으셔도 돼요. 뭐 그렇게. 명사를 배웁니다. 사과에서는. 명사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명사를 이야기할 때 이제 성과 남성이냐, 중성이냐, 여성이냐, 수가 단수냐, 복수냐, 또 고대 언어로 가면 갈수록 쌍수가 있습니다. 2개짜리. 격, 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대격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말은 몇 번 언급했듯이, 과학적인 동시에 우리가 쓰기에,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기에 편리한 게 성이 없습니다. 명사에.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고, 중성도 없습니다. 명사의 성이 발달한 언어가 이제 인도 게르만어죠. 그 가운데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호스트의 여성형이죠. 호스티스. 그리고 웨이터의 여성형 웨이트리스. 영어에는 이제 남성, 여성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없고, 그러니까 몇몇 낱말들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어는 정확하게 성이 없는 낱말이 없죠. 모든 낱말에 남성, 여성뿐 아니라 중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그러면 남자는 남성이고, 디프라우, 여성, 애들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다 스킨이지. 그리고 이제 초상명사 같은 경우에도 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게르만어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명사의 성이 나누어진다는 것인데, 히브리어 명사는 이제 인도 게르만어 중에 이제 독일어를 중심으로 한 유럽 내륙 언어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명사가 나눠집니다. 성이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 중성 명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일단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명사가 지시물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리킨다. 당신 대만 남자의 남성이 부여되는 거 맞고, 디프라우 여성의 여성을 대상이 지시물이 여성일 때 여성으로 명사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죠. 아까가 아니죠. 사실은 녹화했기 때문에 앞선 바에서 수스가 여러분을 괴롭힐 거라고 했는데, 이제 명사는 수스로 공부합니다. 수스가 말입니다. 말, 달리는 말. 그래서 수스라고 해서 수스는 남성 명사고 순말을 뜻합니다. 순말. 그리고 수사 여성형이죠. 수사는 여성형으로 암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시물의 성에 따라서 남성, 여성을 나누기도 합니다. 때때로 명사의 지시물이 남성성이나 여성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다바, 이거는 찌는 말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말. 우리가 하는 말은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애매하죠. 그래서 정해 놓은 겁니다. 남성, 말은 남성이다. 이렇게 다바르는 남성이다. 그리고 밀카마, 전쟁이거든요. 밀카마, 물론 이제 좀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밀카마가 전쟁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게 여성입니다. 이런 데 대고 왜 여성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성입니다. 그냥. 전쟁은 왜 여성입니까? 왜 여성일까요? 그냥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시물의 남성성, 여성성과 상관이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남성 단수형 명사, 성수격 가운데 남성 단수형 명사를 봅시다. 남성 단수형 명사의 특징은 아무런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성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기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스 그러면은 뭐 그 자체가 어근입니다. 수스는 남성이죠. 근데 그리고 또 따바르 역시 뭐가 붙어서 따바르 달렉과 베트와 렉시 가운데 어떤 하나가 남성을 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바르 자체가 어근을 나타내는 세 개의 자음이고 아무런 표시 없이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 명사는 남성이라는 표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그 분해를 할
때, 분해를 할 때, 남성은 male, 여성은 female, 그렇죠? 그래서 남성은 m을 쓰고, 단수는 singular, 복수는 plural, 그렇죠? 그래서 남성 단수라는 표시를 줄여서 보통 ms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뭔가 표시하실 거 아니에요? 분석하면서 그때도 쓰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성명사는 사실은 여성명사의 특징은 제가 아는 언어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끝날 때 아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러시아어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어도 남성명사를 여성으로 만들 때 아를 붙입니다. 고르바초프 아시죠? 고르바초프. 네? 그럼 가르바초프라고 읽어요. 가르바초프인데 그 고르바초프 부인은 가르바초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스크바는 모스크바 아니고 마스크바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가 붙으면 여성이 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러시아어로 까레이스키아냐?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만들까요? 까레이스카야 뭐 맞는지 하도 오래돼서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가 여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명사가 여성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카메츠해 끝에 아까 이과에서 우리가 모음을 배울 때 그러니까 모음의 역사를 배울 때 몇몇 개의 자음이 모음의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요드와 바크 해인데 이 해가 장모음 카메츠와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모음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츠 해가 명사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스가 어떤 남성 명사를 여성으로 만들 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수스에 카메츠 해가 붙으면 수사가 되고 수사는 여성. 그러니까 말이 여성이면 앞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멜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의 남성성, 여성성과 상관없지만 멜하마라는 명사를 보면 이건 여성이다 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끝에 카메츠해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츠해가 자음만 있던 시절에는 해가 여성이라는 표지가 됐던 거죠. 해와 더불어 타브도 여성형 명사의 여성성을 나타내는 전미어입니다. 그래서 타브 그러니까 여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자음이 해와 타브다. 벤 기억하시죠? 아들 벤 여성은 원래는 바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역사에는 아주 오래는 반트였어요. 반트 하다가 눈이 약자음이라고 그랬죠. 뒤로 들어가 버리면서 바트가 됐던 거죠. 그리고 말쿠트 역시 끝에 타브가 붙어서 여성형 어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형 female이기 때문에 F로 줄이고 수사 같으면은 분석을 하라 그러면 여성 단수 FS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불규칙 왜 불규칙이 생길까요? 기준인 걸 여러분 대답하시면 안 돼요. 화면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는데 대답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런 거 약속한 적 없죠. 자, 왜 불규칙이 생기냐면요. 성경은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역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순간에 기록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언어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그죠? 살아있고 계속 바뀌기도 하고 어제는 맞춤법에 맞았던 것이 오늘은 맞춤법에 틀리기도 하고 오늘은 틀린 것이 다음에 몇십 년 후에 가면 맞기도 하고 그게 살아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 있는 겁니다. 이제 후대에 모음 기호나 뭐 이런 것들을 발전을 하면서 조금 변한 것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불규칙이 생기는 겁니다. 몇몇 명사들은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실제로는 여성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만 외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남성 명사인데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여성인 거 있어요. 에레츠.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쓰입니다. 에레츠. 얼핏 보기에는 남성 명사 같지만 실제로는 여성이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에레츠를 받는 대명사가 있겠죠, 문장에서. 여성형 대명사가 나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레츠를 보고 여성형 대명사를 쓸 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에레츠 다음에 있는 문장이 여성형이 나오는데 에레츠가 여성형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게 뭘 가리키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레츠 여성형, 이르도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여성이다. 지금 이 시점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레츠와 이르는 여성이다 라는 것을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런 명사들은 제가 말씀드린 실제로 문맥에서 지시가 되지만 단어 목록에서 여성일 경우에는 F라고 지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쌍으로 이루어진 신체의 부위, 손, 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은 남성처럼 보이지만 야들이 남성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성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나오는 세 가지 명사만 외워둬도 이게 땅과 성읍과 손, 이것은 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낱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익혀둬야 할 남성처럼 보이지만 여성인 명사들 몇 가지. 어머니, M, 그죠? 얼핏 보면 남성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남성이면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 엄마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남성처럼 보이지만 여성이고요. 에리츠, 금방 말씀드린 거고, 일, 그런 것이 아무 표시가 없죠. 여성형 아도 없고, 여성형 타도 없지만, 여성 명사라는 거죠. 수는 우리말에는 단수와 복수가 있죠. 그리고 복수를 만들 때 들로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는 들 안 붙이고 복수의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말에서 들에 해당하는 것이 히브리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소년의 복수는 소년들, 그죠? 나무의 복수는 나무들, 그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에는 당연히 단수와 복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쌍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언어에서는 쌍수 개념이 없지만 고대로 가면 갈수록 쌍수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어죠. 헬라어 같은 경우에도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의 헬라어에는 쌍수가 거의 안 쓰입니다. 그러나 플라톤 같은 그러니까 고전 헬라어, 아티카 헬라어에서는 쌍수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자, 남성 복수 명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 복수는 우리말에서는 들을 붙이는 것처럼 히브리에서는 히렉 요드와 맴을 붙이면 남성 복수가 되는 겁니다. 임이 되죠. 임. 히렉 요드와 맴이 남성 복수형 어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스를 복수로 말들, 순말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심. 이렇게 수스에다가 임을 붙이시면 복수가 됩니다. 자, 신들은 어떻게 할까요? 엘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엘림. 그래서 히렉 요드와 맴이 남성 단수 명사를 남성 복수로 만드는 중요한 어미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수는 역시 플루럴에서 P로 줄이고 남성 복수, 수심은 남성 복수죠. 그래서 MP로 줄입니다. 여성 복수는 여성이 가져가는 자음 중에 중요한 자음이 타브라 그랬죠. 복수에도 타브가 붙습니다. 옷입니다. 옷. 예. 그래서 수사는 수스에서 나와서 여성 단수는 아가 붙었죠. 여성 복수를 만들 때는 단수형 어미 붙였던 걸 떼고 여성형 복수 어미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소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복수를 만듭니다.
멜카마도 마찬가지로 멜카마 끝에 아 해서 여성 단수형 어미가 있죠. 그걸 떼고 오트를 붙이면 멜카모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투들, 여러 전투를 가리킬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 가지를 했어요. 남성은 대부분 아무런 표시가 없고 여성 단수일 경우에는 카메체 아가 붙고 남성 복수는 임, 여성 복수는 오트가 붙는다. 이것을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여기 또 불규칙이 있죠. 규칙을 배우는 이유는 불규칙을 인식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규칙을 알아야 이게 불규칙인 줄 알죠. 자, 아부는 남성이잖아요. 남성인데 그 남성이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죠. 그래서 50대, 60대 되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며칠만 같이 지내보면 할머니 같아지죠. 말도 많아지고 생도 많아지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는 여성형처럼 만듭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아버의 복수는 아보트입니다. 아빔이 아니고 아보트. 이르의 복수, 이르 아까 여성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복수는 남성형처럼 쓰입니다. 아림 이렇게. 이걸 외시는 방법 말고는 딱히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제 그걸 다 외? 지금 여기 있는 걸 외시면 됩니다. 쌍수는 말 그대로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을 언급할 때 쓰이는데 아임을 붙습니다. 아임 밑에 카메츠 파탁 보이시죠? 파탁과 요드 파탁 요드는 서로 같은 계열이 아닙니다. 아임 요드는 여기서 자음입니다. 모음 문자가 아니고 파탁 요드 히렉 맴 아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경우에만 쓰이는데 본질적으로 쌍으로 이루어진 소는 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드의 쌍수는 야다임. 그죠? 그 다음에 시간 표현에서도 이틀, 하루 이틀 할 때 두 날을 표현할 때는 요마임 이렇게 하면 이틀이라는 뜻이 되고 복수도 쓸 수도 있지만 특정한 시간 표현에서 쌍수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쌍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아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신 듀얼입니다. 쌍수는 듀얼에서 D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마임은 남성이었잖아요. 남성 쌍수 M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그냥 규칙만 일단 요약을 해놓으면 됩니다. 수스는 남성 단수고 남성 복수는 수시임이 되고요. 여성 단수는 카메츠해가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성 복수는 또 수소트, 수사, 수소트 요것을 이제 사과에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실은 사과는 그렇게 해서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 간단한 것들만 익히시면 됩니다. 낱말을 한번 익혀보십시다. 자, 다음 과에 아마 인칭대명사, 5과에서는 인칭대명사를 하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를 미리 공부를 합니다. 후. 3인칭 남성 단수를 말합니다. 후. he. 영어로는 he가 3인칭 남성 단수죠. 히브리어는 3인칭 여성 단수. he. 그 다음에 아타. 2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art. 여성 단수. 2인칭 여성 단수 너. 그 다음에 1인칭 공성. 그러니까 1인칭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또는 아노키 두 개가 있습니다. 아노키. 보통 아노키가 아니보다 더 강조된 형태입니다. 아노키. 그 다음에 3인칭 남성 복수는 햄 또는 햄마. 맨 안에 있는 다게시는 연각점인가요? 견각점인가요? 네,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견각점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성 복수, 3인칭 여성 복수 헨나. 무슨 경남 사투리 같기도 하고. 이거 봤나? 이거죠. 헨나.
아템. 아템, 2인칭 남성 단수, 남성 복수, 아템. 아템, 그 다음에 2인칭 여성 복수도 두 가지, 그렇군요. 네. 2인칭 여성 복수도 두 가지입니다. 아템 아템, 또는 아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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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나. 네. 그 다음에 1인칭 공성 복수, 아나흐누, 아나흐, 아나흐누. 아나흐,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후, 후, 히, 히, 아타, 아타, 아트, 아트, 아니, 아니, 아노키, 아노키, 햄, 햄, 햄마, 햄마, 햄나, 헨나, 아템, 아템, 아텐, 아템, 아테나, 아텐나, 아나흐누. 아나흐누. 낱말들을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7쪽에 있는 새롭게 배운 것들 익히기 1번, 2번을 이제 4과 배우셨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